자,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세 번째 주간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무쌍한 주간이었습니다. 1월달 12월 말부터 해서 시장 자체 주말에 이제 여러가지 이슈 부분들 보니까 재미난 또 뉴스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 세 번째 주간 전략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그리고 유가가 삼성전자가 한 8% 정도 상승 부분들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11%, 그 다음 유가가 한 7% 정도 낙폭이 워낙 가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영역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 SK는 11%, 유가 한 7% 정도 반등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특징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일주일 동안 주간 단위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가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주간의 마감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휴먼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주간 단위에서 외국인들이 8천억 정도, 8,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8,600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8,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은 그대로 매도가 있습니다. 8,200억 정도. 삼성전자하고 유가가 7%, 8% 정도 상승하고 SK하이닉스가 11% 상승했는데도 반해서 참 넌센스죠. 그러니까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매도하고 거기서 또 반등하면 투자심리 부분에도 불안심리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또 매도하면서 물량을 이중으로 털리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8천억 정도, 8,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중형주 쪽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중형주도 대형주도 물반 고기방이다. 11월 달에 신용 물량, 12월 달에 대주주 물량으로 인해 수급적으로 꼬임이 있으면서 일시적인 공백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변동폭이 커졌고, 어떻게 보면 종목군의 밸류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단지 투자 심리상의 모멘텀이죠. 모멘텀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가뿐하게 나오죠. 테마주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은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확산은 당연하게 되는 거고, 테마주에서는 뭐 남북 경협 관련돼서 수소차들, 또 역시 수소차가 다음 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막바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슈팅을 남느냐, 지금 거의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말씀드린 이후부터 한 50%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100%까지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남북 경협 관련 종목군도 계속 순환매 돌면서 대형주든 중형주든 물반 고기방 장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부분들을 드리면 여기에 휴먼 인덱스점 나가셨던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버틸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맷집이고 노하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98%의 대다수에 들어갈 것인지 나머지 2%의 소수 정예 부대로 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노하우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주든 중형주든 순환매 장세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기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서 봐야 될 부분들, 사진상에서 보시면 제가 EU 국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 지도 있죠. 이걸 지금 다 써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1월 세 번째 주간 전략 부분에서 보면 삼성전자 예비 실적 부분들에서 미국
뭐 JP 모건이라는 웰스파고, 그 다음에 15일에는 JP 모건 웰스파고 실적 부분 나오고 16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특징으로 볼 게 알코아 실적. 물론 예상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알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뭐 종목군들도 보면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4, 4분기에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회 출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근데 이제 일단 금융주들은 작년 1년 내내 실적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보다 향후에 그 예상치 부분들을 어떻게 주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금융주들은 아시다시피 일단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 기대감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예비 실적 가이드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보다 금융주보다는 뭐 웰스파고 정도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코아 실적도. 그래서 다음 주 14일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 지표,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금융지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셧다운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셧다운에 대한 불안 심리로 개별 종목군들이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 의외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협상 부분들에 따라서, 물론 이제 과도기이긴 합니다. 차관급이 끝났고 다음에 이제 고위급 문우신 장관과 류호 부총리의 고위급 회담 부분도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2주 이상에는 무역 분쟁을 제외하고 뭐 개별 종목 같은 게 개별 실적, 그 다음에 경기 지표, 다음 주에도 보면 경기 지표 부분 나오죠. 월요일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 지표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8일 정도에는 16일 정도에는 미국의 베이지북,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여기에 플러스 알코아. 물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약간 이 사례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4분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부분들 진행한 이후부터 계속 쭉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쭉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던 게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의 캐스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됐는데, 막상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미리 선반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해외 쪽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알코아라든지, 알코아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실적보다는 전망치가 일단 항상 더 중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18일날 있을 미국의 산업생산 소비심리 지표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작년 3분기, 4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경기지표의 예상 가이던스 부분들이 지금 다 우하향, 하향하는 추세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우하향 부분들이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일단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주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지표의 하락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면서 흡수가 어느 정도 됐구나 라는 부분들로 일단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고, 일단 그 관련된 지표 부분들은 나오면 모닝 브리핑이나 마감 브리핑 통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제가 이 두 가지를 꼽는다 하면, 일단 15일 브렉시트 의회 표결 부분들이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지금 우리가 지금 2019년도니까 2016년 6월 달에 국민투표 부분을 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와서 거의 2016년도 6월이고 2019년이니까 2년 반 정도 지났죠. 왜 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불안심리 부분들 만들고 변동성을 만들까? 지금 15일날 브렉시트 분수령에서 뭐 투표 부분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에 21일까지 플랜 B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브렉시트 표결 부분도, 지금 영국의 핵심 강요들이 EU 탈퇴하기 전에 필수 법안이 통과돼야 해서 법안이 많이 밀려있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이걸 처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브렉시트 연기하고 싶다. 라는 것을 의중을 살짝 내비쳤어요. 왜? 내부적으로 지금 단속 부분들이 지난달에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총리라든지 이쪽에서 이 당 쪽에 국회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지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쾌수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관료들이 이 브렉시트 연기 부분들 한 번 더 연기하면서 기간을 좀 벌어들려 시간을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영국 파운드가 약간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일단 연기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하고 시간을 좀 벌어둔 다음에 진행이 될 건데 영국이 브렉시트 특히 EU 쪽에서 탈퇴를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유지가 된다 하면 그 판이 조금 더 수그러질 수 있고 만약에 유지하지 않고 EU에서 탈퇴를 한다면 판이 아주 커질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심정 가는 부분들이 지금 추측이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5일 정도 브렉시트 의회 표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수 다음 주 정도에 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니까. 근데 핵심 감료들이 일단 뒤로 연기해가지고 뭔가 추이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전략 부분들의 기반 부분들은 뭐냐면 일주일 전에 두 번째 주 주간 전략 부분들 당연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4일이죠. 1월 4일 지금 어떻게 보면 1월 달의 장세 부분들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1월 첫째 주 1월 4일날 마감 브리핑 1부하고 2부 올려드렸던 거 그 다음에 파월의 선택 관련된 두 번째 주간 전략에서 파월의 주간 전략 파월의 선택 관련된 부분들을 꾸며드렸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세 번째 주간 전략 부분들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다시 1월 4일날 마감으로 1부, 2부 다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 전략에서 파월의 선택 관련된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세 번째 주 주간 전략 핵심 키워드 지금 중형주든 대형주든 물방 고기반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방 고기반 계속 유지입니다. 유지고 다음 주부터 미국의 실적 부분이 나오니 그건 각계전 투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중형주든 대형주든 종목군별로 모멘텀이 있거나 섹터별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의 그 정책 모멘텀 섹터의 산업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순환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남북경협도 그에 연관되고 대형주 순환매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 순환 부분도 돌고 있죠. 다음 주도 계속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거고 특히 이제 15일날 브렉시트 의회 표결 부분들이 뒤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건 다음 주 내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크고 주간에 그 북한 남북 관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 기사를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왜? 당분간은 이 내용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북미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의회 표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세금 감면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적인 섹터별로 종목적인 주가 반등 부분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1월 세 번째 주간 전략 마감 전략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